자, 오늘은 2020년이 아니죠. 2021년 2월 18일입니다. 네. 이제 편안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죠? 아마 좀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는 지금 모습을 좀 많이 좀 보이시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양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1% 넘게 그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좀 보면은 오늘 뭐 하락하는 종목이 좀 당연히 많았어요. 많았고 지금 이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잠깐 제가 지금 이걸 좀 썰 텐데 대답 안 하시고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혼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혼자 떠들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뭐 매도를, 그러니까 다 매도예요. 지금 외국인들. 그러니까 현물 매도,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도, 선물 매도. 선물은 벌써 누적이 4조 원이 넘습니다. 콜옵션도 매도하고 있고요. 풋옵션도 매도. 그러니까 옵션 시장도 양매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인데, 네네. 지금 오늘도 역시나 개인 투자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연기금들이 좀 리밸런싱이 이제 월요일부로 이제 종료가 된다. 요거는 이제 뉴스에 나온 게 아니고요. 뭐 뉴스에 나온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인맥이 또 연기금 이제 우정국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또 이렇게 지인이 있어가지고 월요일날 종료가 될 거고 2차 리밸런싱이 이제 저는 이제 그분 얘기로는 이제 2월 말부터 다시 2차 리밸런싱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조금은 시장이 좀 더 변동성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오늘 좀 일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이번 주가 거의 끝나가는 주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미선물이 좀 많이 좀 약세를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오늘 사실은 연기금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매도세, 이 셀링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물량들을 대부분 지금 개인 투자들이 좀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조 4천억과 오늘 토탈 합쳐서 1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7천억 가까운 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등시마다 전자닉스죠. 전자닉스를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바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반도체를 좀 안 좋게 보는 이유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2차 전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오늘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할 텐데 실제로 이 2020년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2020년을 주도했던, 그리고 올해 이제 1월까지 주도했던, 강하게 주도된 섹터가 바로 반도체 업종이었죠.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요게 이제 얘는 이제 20년 이제 3월부터라고보다는 이제 5월부터라고 보겠죠. 5월부터 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5월부터 이제 올해 21년 1월 거의 절정을 찍었던 데가 이때였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20년 5월부터 거의 한 뭐 9월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주도주도 보면은 주도주의 꼭지들이 대부분 9월 정도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부분도 공감하실 거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2차 전지는 그 이후에는 실제로는 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이 많이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뭐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섹터에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뭐 예를 들어서 고점 근처까지 갔다, 뭐 고점 넘긴 종목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자신을 원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 하시니까. 평균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서의 평균 지수를 좀 환산하자는 거겠죠. 당연히 반도체도 여기서 좀 더 신고가를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 중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스인가요? 뭐 그쪽도 지금 뭐 고가를 한번 갱신하는 모습 나오는데 그 종목 갔다고 반도체가 다 갔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되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평균적으로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업종의 전 종목에 대한 평균치를 봤을 때는 실제로는 지금 고가가 이제 이런 기준의 기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유는 사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부터는 사실 이 위에 있는 섹터가 재미가 없어요. 네, 공감되시면 1번, 그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재미가 없다. 주가가
더 치고 못 간다라는 뜻이겠죠. 예. 그런 부분이겠죠. 물론 뭐 여기서 뭐 소부장 뭐 180개 종목 중에서 고가게 계시는 종목이 한두 개는 또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그 이상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의 그냥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반도체 얘기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반도체 먼저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 반도체 과연 뭐 더 갈 수 있을지 뭐 반도체가 흔들리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반도체가 흔들리면 시장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근데 너는 시장이 저는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을 뭐 큰 이제 유동성 회수 뭐 이런 이제 M1과 N2 통화 증가율의 회수만 아니다면은 뭐 시장이 조금 이제 굴곡이 있게 뭐 조정폭이 좀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이 좀 가속화될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거한다면 저는 내년 이제 3월이 이제 대선이죠. 내년 3월이 대선이기 때문에 내년 3월 대선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이제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해가 되시면 1번 이해가 되시죠? 예, 뭐 주가라는 게 어떻게 뭐 이렇게 가요?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가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굴곡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그걸 알면은 뭐 신이겠죠.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이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짧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는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이런 부분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번외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뭐 반도체를 함부로 까면은 안 돼요. 예, 왜냐면 반도체 종목 가지고 계신 많고요. 지금 반도체 전문가분들 너무 많아요. 예, 요즘에 이제 지금껏 레포트라든지 뭐 유튜브 채널에서 그 반도체 관련돼서 상세하게 많이 풀어주는 이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애널리스트도 많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이제 저보다 반도체에 대해서 더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도 있고 또 투자자분들 현직에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좀 접근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적인 그 반도체 쪽이죠.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대표적인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가 있어요. 이게 전자닉스라고 이제 반도체 용어로는 칭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그 밸류를 측정했을 때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2,000원이 최대선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13% 더 올라갔습니다. 94,000원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뭐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만원대 내외에서 매수해가지고 손실을 귀결되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반등시마다 매도를 저는 지난 슈팅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는데 이전에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2016년도와 17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절정을 찍었어요. 뭐 18년도 뭐 상반기까지라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18년도, 19년도에는 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수출입 관련된 부분이 둔화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때리는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좀 뭐 수출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일 수밖에 없었죠. 무역 수지에서도 시세 통계 자료에서도 아마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전자닉스의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으로 좀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딨나 이때죠, 이때. 액면 분할을 했을 당시였어요. 이때
밑에 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까지 좀 같이 좀 볼게요. SK 하이닉스까지 좀 같이 좀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주봉 차트입니다. 같은 이제 구간인데 요때죠. 요때. 예, 요때가 이제 지금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전자닉스가 여러분들 얼마 버신 줄 아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얼마나 여러분들 발생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대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때 당시에 2017년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사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총 통합 영업이익이 얼마였을까요? 얼마였죠? 얼마였을까요? 예. 모르시나요? 반도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고 반도체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냥 슈퍼사이클 온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들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죠. 왜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탑픽 종목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하나머티리얼즈 뭐 여러 이제 반도체 뭐 소부장 장비 기업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나오면은 반도체 소부장도 실적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눌러주세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잘 안 나오면은 걔네들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주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주된 거래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죠?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슈퍼 사이클을 하는데 이때는 더 슈퍼 사이클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죠?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이 2,700만 원을 가는 엄청난 장세가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뭐 정부에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이때 당시 2018년도 때 사상 최대 이익을 냈었는데 이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전자닉스와 SK하이닉스가 얼마였냐면 80조 원이었습니다. 80조 원. 예. 둘 다 합쳐서요. 둘 다 80조 원이었어요. 2018년도에. 자, 그러면 2018년도 때 삼성전자가 요때 이제 넘어갈 때죠. 뭐 17년도 말도 마찬가지겠지만 요 위가 삼성전자니까 이때 당시에 넉넉하게 이제 액면 분할까지 하면은 이때 당시에 주가가 고가가 6만 원 아니네요. 57,800원이었네요. SK하이닉스가 이때 당시 고가가 대략적으로 뭐 거의 한 10만 원 선이었습니다. 10만 원 내외. 예. 자, 요때가 영업이익이 80조였어요. 둘 다 합쳐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1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1번. 이해가 되세요? 자, 기억하세요? 이때 당시에 2017년도 18년 넘어갈 때 당시가 최대의 호황기였죠. 반도체 호황기였어요. 지금보다 더한 호황기였습니다. 이때 57,800원. 애매분할 이전이었죠. 이제 300만 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때가 얼마죠? 10만 원 내외. SK하이닉스 고가가. 자,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 있네요. SK하이닉스가 지금 고가가 여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근처까지 왔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예.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55조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숫자 밸류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숫자 밸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야, 네가 그 영업이익 추정치를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에 대한 증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여기 화면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숫자 밸류로 보자고요. 강반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사 회장은 현재로서 코스피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이익치를 내던 2018년도 영업이익이 합계로 80조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55조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 주가가 더 상승하려면 기업이익이 더 증가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예.
반도체 애널리스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강반차 SF로서 자산운용사 몇십 조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회장이 이런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한 논리죠. 예. 그러면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들의 실적도 당연히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내요. 실적은 내지만 어떻습니까? 주가의 레벨업 자체가 많이 틀려진다는 거죠. 물론 그렇죠. 화폐 가치의 유동성 랠리 따라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걸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이런 게 바로 버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 레벨업이 좀 더 상당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증권 업계에서는 55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조에서 55조 원 둘 다 이걸 넘어가야 돼요. 둘 다 합쳐서 60조 원 이상 나와야 됩니다. 네, 그게 올해 4월 초에 발표되는 전자닉스의 잠정 실적 발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핵심적인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만약에 60조 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힘들 것 같아요. 예, 영업이익 자체가. 예, 그냥 이 수준만 머무르면은 실망을 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반대로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이에 대한 이 체크 포인트를 가진다면은 요 라인이 어느 정도 기대 이익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야지만 주가 레벨업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 밸류로 팩트 체크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무리 좋아하는 반도체 소부장들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3개월 뒤에 한번 까보자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그냥 삼성전자, SK를 받는 겁니다. 지금 모르겠죠. 나중에 만일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정 실적 발표가 아마 3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는 가시화가 될 거예요. 요즘에 워낙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밸류를 잘 체크를 하거든요. 거의 몇 조, 플러스 마이너스 몇 조 내외의 이 포인트를 잘 맞추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계산이 나오면은, 아마도, 어느 정도는 3월 둘째 주면은 전자닉스의 향방이 좌지우지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자닉스가 3월 중순부터 갑자기 외국과 기관들이 갑자기 전자닉스를 쌍그리 매수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존 이익치 대비해서 좀 더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이익치 6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시장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밑으로 떨어진다. 왜? 전자닉스가 주도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시장 자체는 이제 전자닉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준치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제시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거세게 지금 전반적으로 전자닉스를 많이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해도 나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마 이 실적 발표, 그 잠정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가 주가 레벨업이 될런지 아니면 주가가 다운그레이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다시 매수할지 안 할지를 3월 중순 전후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 이상 이제 힌트를 좀 드리기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금 VFP 방송에서 조금 더 체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종구님. MSC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는 뭐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 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은 뭐 반도체 이야기들, 반도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은 이제 전자닉스 기준치로 말씀을 드렸고, 뭐 강방청 회장의 그에 대한 또 이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드바이스까지 시장에 대한 뷰까지 좀 제시드렸으니까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뭐 제가 이제 TV 출연하는 게 10시 이제 10시 한 제가 10시 이제 한 25분부터 10시 35분에 뭐 이렇게 한 36분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때 이제 거의 저는 이제 거의 반도체 종목은 한 종목이죠. 근데 이게 반도체 업종 아니에요. 진틱스라는 종목인데 IC 칩 이제 펠리스 업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손 밴드에다가 이제 시계, 스마트워치, IC 칩 공급하는 업체인데 펠리스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과 생산까지 도맡아하는 회사인데 그 종목 빼고는 저 반도체 업종을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다 경기 민감주. 예. 경기 민감주 중에서 뭐 현대모비스도 있겠죠. 현대모비스도 이때 당시에 현대모비스를 제가 이제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12월 달 현대모비스. 예, 이거 튀기 전에 이때 이제 12월 이 크리스마스 이전이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현대모비스 날라갔죠.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였다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에서는 많습니다. 건설도 있고, 뭐 지금 이제 원자재 쪽이 치고하고 있죠. 건설 원자재, 뭐 여기 안에는 뭐 많아요. 그리고 뭐 1차 화학, 뭐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를 좀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바이오. 근데 저는 1월부터 주구장창 TV 방송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반등시마다 바이오 정리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바이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제약사와 바이오사가 있는데 바이오라고 하면은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목적에 이제 출전하는 회사를 바이오 땡땡 바이오라고 하는 거고요. 제약은 이제 제약이나 약품 뭐 이런 거는 이제 개발도 하지만 이제 퍼블리싱까지 해가지고 판매까지 해서 실적이 잡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오 제약 바이오를 들고 있으면 땡땡 제약과 땡땡 약품이라고 칭해져 있는 기업은 보유를 하셔도 돼요. 왜? 실적이 나오는 회사니까. 근데 땡땡 바이오, 뭐 땡땡 셀, 뭐 땡땡 젠, 뭐 이런 애들 들고 있으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얘네는 실적을 못 내요. 예. 얘네는 뭐죠?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임상 관련된 이슈로만 기대감을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바로 HLB 이슈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헬릭스미스도 있었고, 메디톡스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바이오를 하실 거면은 대형주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대형주를 하시라는 겁니다. 굳이 할 거면. 그래야지 그래도 뭔가 이제 바이오가 쭉 지금 바이오가 재미없잖아요. 예, 제가 볼 땐 바이오 계속 재미없을 거예요. 제가 바이오는 작년 11월부터 공개 방송이나 TV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튜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이오 같은 거 잡고 있다가 금융 노예 되실 거라고.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쫑고님 기억나시죠? 제가 금융 노예라고 말씀드렸고,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는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슬슬 앞으로 계속 그러실 거고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걸 뭐 어떻게 알아요? 이거 회사가 속인 거죠. 회사가 속인 거죠. 이건 HLB는. 예. 그냥 제가 HLB 영상 보니까 열이 받던데. 예. 완전 속인 거예요. 이거는. 그 회사 내부자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탐방에서 뭐 기업 실사를 해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예. 뭐 제가 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게 결정이 됐겠죠. 예. 이거는 좀 회사의 문제지.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약간 우리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횡령 배임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열심히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요. 뒤에서 있잖아요. 그림 엄청 잘 그리죠? 뒤에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교통사고 당한 거예요. 그냥 재수 없이 걸린 거예요, 그냥. 재수가 온 붙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이오는 어때요? 솔직히 바이오는 저는 급등 아니면 급락이에요. 예. 공감되시면 1번, 그죠? 바이오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입니다. 오히려. 왜? 막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올라갔다가 임상 실패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임상이 취소됐던가. 예. 근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을 투자하면요. 바이오 종목을 내가 투자했다고 하면은 바이오는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조건을 깔고 가야 돼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습관적으로 바이오를 사면은 뭐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이 가득 차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바이오는 굉장히, 그래서 실제로 그 시니어급이나 이제 고수들은 바이오 안 건드려요. 예.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 이전에 이런 식으로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레포트와 다르게 갈 수 있는 게 바이오입니다. 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나쁘게 나오니까 죽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보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HLB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겁니까? 예. 뭔가 또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죠. 그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호재가 나와야지만 이 종목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무대응하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등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거죠. 예. 왜? 추세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쿠팡 관련주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게 거의 적중을 했습니다. 예. 제가 쿠팡 1등주가 뭐죠, 여러분? 동방, KTH, KCTC. 와, 이거 진짜 무섭다. KCTC, KTCT? 아, 잠깐만. KCTC. 야,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로나 관련주랑 똑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기억나시면 1번. 예, 제가 월요일부터 공개 방송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쿠팡 순환매 동참하는데 1등주 버려라. 1등주 쫓아갈 생각하지 마셔라. 1등주 쫓아가서 상 따는 거는 욕심이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2등주, 3등주를 매수해 놓고 그 종목이 간택받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근데 물론 오늘 시장이 안 좋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1등주가 오늘 죄다 하한가 같잖아요. KCTC 하한가, KTH 하한가, 예, 동방 급락. 그러면서 지금 2등주였던 애들이 뭐죠? 다날. 예, 또 상한가 갔어요. 미쳤죠? 갤럭시와 머리트리 또 올라갔죠. 얘도 상한가 찍고 내려왔죠. 자, 그러면 쿠팡 관련 종목이 끝났을까? 저는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유효하다. 예, 뭐 내일 하루 쉬든지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 한 번 더 갈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안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어요? 지금 쿠팡 관련주 중에서 뭐가 있어요? 예, 노터스 보세요. 오늘 올라가다 말았죠. 예, 쿠팡 이슈 상한가 갔을 때 그대로잖아요. 까뮤의 씨 오늘 8% 급등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다가, 자, 생각해 보세요. 동방이라든지 다날을 지금 들어간다. 자, 다날도 들어가면 다날이 어떻게 계속 올라가요? 다날이? 뭐 내일 또 상한가 갈 수도 있겠죠. 모르죠. 다날도 내일 그냥 급락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급락 나올 때 이 쿠팡, 그러니까 이슈는 쿠팡이니까 쿠팡 관련 순환매 중에서 못 간 애들 뭐가 있을까 하다가 뭐 이런 애들이 간택을 받는 거예요. 노터스, 뭐 까뮤 UNC, 뭐 많아요. 몇 개 더 있어요. 그런 애들이 간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남은 종목은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노력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노력을 하세요. 예, 너이버에다가 동방이래. 쿠팡 관련주로가 치면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자, 까뮤엔씨를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래, 너 말 듣고 내가 매수했어. 그래서 3,485원에 매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쿠팡 관련주가 시장에서 소멸됐어. 그러면 얘는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겠죠. 근데 얘가 많이 떨어져요? 얘가 많이 떨어질까요? 많이 안 떨어져요. 노터스 많이 떨어질까요? 떨어져봤자 2, 3%, 5%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쿠팡 관련주를 내가 좀 더 순환매장세 동참하기 위해서 갤럭시 머티리얼 이런 거나, 뭐 KTNC를 핫다라든지 이런 매매가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매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면은 재수가 좋으면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전에 코로나 관련주도 그랬어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HMR 관련주라든지 재택근무 관련주, 교육주들이 똑같이 1등 종목들이 막 치고 가다가 걔네들이 못 가고 멈추고 하락 나오니까 오히려 2등주, 3등주 애들이 치고 가면서 순환매장세 돌면서 갔단 말이야. 예.
의원병도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패턴이 나왔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고 올라간 종목은 더 이상 멈춰서 못 올라가고 그리고 못 간 애들이 키 맞추기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앞에서도 현대차가 막 급등이 엄청 나왔잖아요. 엄청 올라갔을 때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막 치고 올라갔을 때 뭐 했죠? 현대모비스가 조용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현대모비스가 왜 못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12월 중순에 10시 반에 제가 신간섭 오늘의 포착주에서 웬만하면 중소형주 가지고 매매하는데 저는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릴게요 했어요. 왜? 키 맞추기로 올라갈 겁니다. 결국은 현대모비스가 70%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물론 애플 이슈가 붙었죠. 여러 가지로.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키 맞추기 장세예요. 유동성 장세는 분명해요. 왜? 돈이 많은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2등주, 3등주 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너만 믿고 노토스 들어갈게 해서 노토스로 들어갔어요. 근데 쿠팡 이슈가 죽었어. 쿠팡 이슈가 죽었어. 노토스가. 쿠팡 이슈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3, 4%에서 손절 치면 됩니다. 예, 왜? 얘는 못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자리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그냥 손절 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운이 따라줘서 갑자기 노토스 쪽으로 뭐 제2의 쿠팡 관련주 하면서 수급이 쏠리긴 현상이 나오면은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가버릴 수 있는 거죠. 왜 쫓아가는 매매를 하세요? 차분하게 기다려서 선택, 간택받기를 기다리십시오. 왕의 간택을 기다리시는 매매는 유효하다. 예, 앞으로도 시장이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계속해서 이러한 장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MPC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제가 설 전날이죠. 2월 8일이라고 하니까 2월 8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설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연휴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딱 한 4일 된 종목이에요. MPC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얘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컨테이너 건설 쪽 컨테이너 쪽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경기 민감주. 오늘 급등 나왔죠. 급등 나왔습니다. MPC. 경기 민감주입니다. 곧 죽어도. 반도체 2차전지 열심히 매수 한번 해보세요. 저평가받고 있는 경기 민감주 코스피 200 중에서 아직도 못 움직이는 애들이 30몇 개고요. 중소형주만 해도 2, 300개 됩니다. 실적 대비한 매출 성장 대비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업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따져서 보시면 되고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저는요. 뭐 전자닉스가 멈추더라도요. 충분히 전자닉스를 대신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코스피 200에 질비합니다. 그런 애들이 끌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끌고 가면 주가는 계속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세는 어디까지 예상이 되느냐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월 중순까지 변동성 장세는 유지가 됩니다. 시장이 여기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뭐 기간 조정인지 가격 조정인지 제가 어찌합니까? 제가 신도 아닌데. 3월 중순 말일까지는 1분기 올해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4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그 잠정 실적 발표가 가닥이 나올 때까지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장세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결국은 손실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먹으려고 해서예요. 끝까지 먹으려고. 적당하게 놓아줄 줄도 알아야죠. 무릎에서 쓰면 어깨에서도 팔 줄도 알고 무릎에서 잘 샀는데 머리 끝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그거를 수익금을 다 토해내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은요 마음이 편해요. 오늘 실제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냐면
종목들을 이제 수익 나는 종목들을 이제 튀는 종목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문자를 드렸어요. 이런 문자. 갑자기 캡처가 안 되네. 전략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문자를 제가 드렸는데 안 나오네 씨. 네. 캡처하는 게 안 나와요 지금. 당황스럽네. 캡처하는 게 어딨니? 어려워 캡처하는 게. 야 캡처야 어딨니? 너 나와라. 캡처하는 게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큰일 났다. 네. 지금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회원님들 맞으면 1번 그죠? 네. 맞죠? 우리 회원님들 오늘 제가 문자를 마지막 최종 전략이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포인트 현금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현금 비율. 예. 현금 비율. 그리고 뭐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 많이 관심을 보고 지금 뭐 또 고가에서 매수하신 분 많은데 참 그런 분들 보면은 슬프고 안타까워요. 예. 제가 알기로는 타사 3사 경제TV에서 애널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작년 12월부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경기 민감주와 물건의 가치를 영위하는 기업과 물건의 가치를 가지고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원자재입니다. 이제 원자재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관심을 포함해서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또 그것도 밀리면 또 이씨 뭐 하면서 하는데 안타까운 분들이죠. 올라간 상황에서 원자재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올라간 상황에서 반도체 얘기하면 뭐예요? 올라간 상황에서 쿠팡 관련주 얘기하면 뭐합니까? 미래를 내다봐야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인플레 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스치면 상한가라는 방송을 통해서도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많은 비난 댓글 받았습니다. 왜? 저는 반도체 안 봅니다. 2차전지 안 볼 거예요. 기대 수익 낮아요. 예.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있네. 대표적으로 지금 원자재 중에 탑이죠. 뭐 풍산 구리값은 뭐 당연히 올라갔고 풍산은 S51 보세요. 유가 바닥 찍었다고 그렇게 강조드렸잖아요. 10월달에 유가 30% 찍고 올라가길래 유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분이 제 방송을 보고 여기서 사셨다요. 78,000원에서.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이딴 종목을 샀다고 막 엄청 또 막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제 댓글에. 예, 그분 수익으로 전환되셨겠죠. 충분히. 예. 시크니컬 관련주들은요. 한 번 턴라운드 하면은 파동상으로 그림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로 갈아타야 되고 연기금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를 계속해서 대거적으로 연일 매도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가 실적 대비해서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니까 얘네들은 매도를 하는 거죠. 물론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종목을 가느냐? 제가 볼 때는 경기 민감주예요. 매출 성장 대비해서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주가의 레벨업이 느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가서 S51 사고 막 그런다고요. 예, 분할 매수 하세요. 예, 시장의 바닥은요. 지나고 나야 시장의 바닥인 걸 알 수 있고요. 저도 시장의 바닥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시장의 고점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10번 중에서 한 6, 7번은 맞추는데 3, 4번 틀려요. 정확하게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노력을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모르거나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부분들이 그게 시황이 아니고요. 시장이 변동성 장세가 나오더라도 어떠한 섹터, 어떤 종목들은 탄탄하게 가느냐, 그리고 앞으로 상반기는 어떠한, 하반기는 어떠한 섹터들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5%만 빠져도 엄청 욕을 먹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좀 이해는 돼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TV 방송에서 현금 보유하는 얘기를 별로 안 하죠. 예. 어차피 맞아도 욕먹고 틀려도 욕먹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 회원님들은 현금 비중을 좀 빠방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왜? 포트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제가 이제 하나 단순하게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여기 가까이 좀 당겨 보면요, 여기 이제 그 진앙교육 보기에다가 1월 여기 3일 1월 3일 날에 21시에 이제 이때가 이제 1월 3일 날이 언제였냐면 일요일이었어요. 연휴 다 끝나고 나서 일요일이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그 주도 섹터 VIP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무료 회원님 못 보시는데 나중에 제가 풀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이제 풀 테니까 한번 보시는데 이게 1월 3일입니다. 예, 증거 자료 다 있어요. 1월 3일 날 제가 녹화한 건데, 자, 다시 보기 버튼 누를게요. 자, 다시 보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볼게요. 자, 녹화를 여기 화면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화면 보이세요? 자, 오늘은 화면 보이십니까? 2021년에 증거 자료잖아요. 2021년 1월 3일 날 녹화한 내용입니다. 일요일 우리 VIP 회원님한테 내일이면 상반기 이제 조정 내일 나오고요. 10시에 상저하고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개장하고 뭐 이거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긴그림이라서 2021년 제가 주도 섹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반기 하반기 말씀드리냐면 나눠서 봐야 된다. 1월 2월 달에 조정장이 주제를 시작될 정했습니다. 거예요. 라고 첫 번째는 말씀을 상반기 안에 이제 드렸어요. 조정에 대해 예, 맞죠? 맞나요? 1월 3일 날 VIP 특강 방송에서 이때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때 시장이 얼마나 빠질지 안 빠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들었죠. 뭐 이제 우정국에 근무하는 분들의 이제 포트리 리밸런싱 관련된 분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때 당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TMI를 제가 발설하면은 좀 더 역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어요. 리밸런싱 분명히 나올 것이다. 리밸런싱 장세다. 라고 말씀드렸고, 뭐 이제 조정장이 시작될 거라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은 보시면 코스피가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죠.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아직은 몰라요. 이게 뭐 기간 조정인지 뭐 가격 조정인지. 기간 조정이라는 건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한 3, 4개월 동안.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최악입니다. 이런 장세 나오면 안 돼요. 조정 나올 거면 그냥 쭉 빠졌다가 쭉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이런 장세가 기간 조정이 나오잖아요. 막 이런 장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계좌 개털돼요. 이미 여기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기서 요때 경험해 보셨죠. 요때 8월에서 10월까지 3달 동안. 예, 경험해보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경험해보셨죠? 예. 이때 못 버텨요. 이때 버틸 수가 없어요. 이때 버틸 수가 없다니까요. 이때 전 종목이 다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진짜 중소형주들 다 마이너스 20-30% 갔어요. 이때는. 이때는. 그래서 회복된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아직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나오잖아요. 와, 최악이에요, 최악. 예. 최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빨리 빠질 거면 빠졌다가 어차피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올라온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빨리 조정 나왔다가 그냥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 조정 나오면 막 진짜 먹을 것도 없어요, 진짜. 그냥 쪽쪽 빨고 있어야 돼.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때 당시 여러분들 손가락 많이 빠셨잖아요. 예, 그냥 물렸으니까 기다리고. 물론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지 기간 조정이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신의 영역이라서. 근데 이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올라가기 위해서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아직도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뭐 연준에서 뭐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으면 굉장히 시장을 불리시하게 보고 있어요. 베리시한 것보다. 예, 근데 이 상승 속도에 대한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